이제 요즘에 광고가 많아요. 네. 뭐 네이버에서도 그렇고 그냥 이제 사이트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거 가입하시면 5% 준다. 아, 이런 보험 상품들이 있더라고요. 네.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처음에 그런 설명을 들었을 때는 되게 혹했어요. 음, 은행 이자보다 높은데? 괜찮은데? 안 가입한 사람 바보 아니야? 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조금 더 알아보니까 그 5%가 내가 낸 금액에 대한 전체 5%가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요. 아까 보험은 위험보험료, 적립보험료, 사업비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고 했잖아요. 이 적립보험료에 대해서만 5% 이자가 붙어요. 음, 나머지 위험보장료와 사업비에 대해서는 붙지 않는 거죠. 네.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은행에 5%짜리 상품이 있었다면 내가 내면은 100% 5%가 붙는 건데 내가 낸 음, 돈에 보험 상품일 경우에는 사업비 떼고 위험 상품 떼고 적립보험료에만 5%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건 좀 사기 아닌가요? 근데 그렇게 다들 설명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음, 제대로 모르고 가입하면 결국은 내 손해다. 네, 그래서 음. 저는 그래서 공부해서 가입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비과세 이런 기능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맞아요. 필요한 사람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10년 이상 내면 비과세 네. 혜택 준다 이러는데 보험을 보면은 만기까지 가져가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중간에 다 해지를 해버리니까. 음, 그래서 그런 거 생각했을 때 비과세라는 혜택은 있지만 음, 과연 그 혜택을 내가 받을 수 있는가? 음. 했을 때는 확률이 너무 없다는 거죠. 아, 네, 은행은 그래도 내가 중간에 해지하더라도 음, 다 어쨌든 내가 낸 돈은 다 받는데 맞아요. 보험은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낸 돈보다 더 못 받거든요. 이게 적립보험료 말고 다른 이제 보험사에서 가져가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네, 중간에 해지를 하면은 손해를 좀 보게 되는 많이 거네요. 보는 거죠. 많이 보게 되는 거구나. 네, 그래서 아, 저는 아까 그 금감원에서 발표한 것도 얘기 음, 드렸지만 저축 목적보다는 음, 위험 보장 목적으로만 우리가 보험을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 음. 네. 그러면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미 가입한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럼 대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일단은 음, 저축보험 가입한 분들은 한번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음, 내가 지금 몇 년이 남았는데, 음, 이거를 내는 게 유리할지, 음, 아니면 지금이라도 해지하는 게 더 유리할지, 음, 비교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음. 왜냐하면은, 무작정 저축보험 안 좋아요, 해지하세요. 라고 했는데, 누군가는 1년만 되면 만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좋다 안 좋다 말하는 게 아니라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게 몇 년이 남았는지, 몇 년 만기 상품인지 이런 걸 다 본 다음에야 해지할지 말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저축보험에서 그 납입을 안 하고 그 돈을 다시 굴릴 수 있냐 없냐 이 능력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아무것도 잘 모르는데 저축보험 만기는 요만큼 남아있어. 그러면 이제 당연히 유지를 해야 되는데 맞아요. 내가 투자를 좀 하는 사람이다. 공부를 좀 했다. 네네. 이러면은 투자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 맞아요. 이런 맞아요. 부분도 있겠네요. 네, 저는 그래도 저축보험이 추천은 드리지 않지만 음. 만약 만기까지 가져가신 분은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보거든요. 그래, 10년 이렇게 납입한 사람들은 네, 대단한 거지. 정말 대단하고 음. 어쨌든 이 사람은 강제저축 효과는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투자를 못 하신다면 차라리 강제저축 효과라도 얻으시는 게 나니까 네, 음, 그런 분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네, 맞지. 네, 강제 저축 효과가 있구나. 네. 그래서 무조건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음. 한번 상황을 봐야 된다. 아, 네.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네. 저축보험 중에서 사람들이 저축보험인 줄 알고 가입했는데 아닌 것들 그런 게 뭐가 있나요? 그게 대표적으로 종신보험이거든요. 종신보험. 네. 네. 종신보험은 음, 어땠을 때 받는 거죠? 종신됐을 때니까. 죽었을 때죠. 그쵸. 사망했을 때 받는 음, 거잖아요. 그럼 이게 저축 목적이에요? 위험보장 목적이에요? 뭔가요? 위험보장 목적이죠. 음, 사망했을 때 받는 거니까. 근데 요즘은 이 상품을, 종신보험을 저축 목적처럼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맞아. 저도 이거를 한번 당해봤거든요. 근데 음, 이거를 하도 많이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것 또한 금감원에서 발표를 했어요. 아, 종신보험은 저축성 보험이 아니다. 음, 헷갈리지 말아라. 음.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지나가다 보면은 이제 네. 작은 동네 은행들의 그 현수막들이 이렇게 쭉 붙어 있잖아요. 네.
거기에 진짜 많이 보여요. 그쵸? 이거 이율 뭐 좀 높은데 네. 나중에 들어가서 설명을 들어보면은 종신보험이야. 맞아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설명은 저축한다고 생각하고 가입하세요. 은행 이율보다 높잖아요. 막 맞아요. 이런단 말이에요. 맞아. 근데 알고 보면은 모든 돈에 이율이 붙는 게 아니라 딱 적립보험료에만 그 이율이 붙는다는 거. 그거 꼭 알고 계시면은 잘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게 있나요? 저축이라고 생각하고 가입했던 보험들 중에서 좀 조심해야 될 거 이런 게 있나요? 종신보험처럼? 난 종신보험이 대표적. 아 대표적으로 오케이. 네. 오케이. 종신보험은 네네. 힘들다고 했으니까 어떤 걸 추천하시나요? 아무래도 사망이 걱정돼서 가입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종신보험보다는 정기보험이라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정기보험. 네, 이건 네. 뭐냐면 종신보험은 가입 시점부터 내가 몇 세에 사망하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료가 비싸요. 아. 근데 정기보험은 딱 나이 제한을 두거든요. 내가 70세 이전에 사망하면 이 금액 줄게. 80세 이전에 사망하면 이 금액 줄게. 그래서 기한을 정해놓는 게 정기보험이에요. 그래서 제가 87년생인데 제 나이로 이렇게 해서 온라인 다이렉트로 한번 얼마짜리 될지 검색을 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1억 원을 받는다고 가정을 하고 70세 만기 기준으로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종신보험에 가입한다면 12만 원 정도가 이제 검색으로 나왔어요. 네. 한 달에 12만 원. 근데 정기보험으로 가입한다고 계산을 했더니 9,400원 나오는 거예요. 9,400원이요? 네. 12배 차이 나요.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쵸, 너무하죠. 네. 근데 종신보험은 왜 그럼 12배나 비싸냐 하고 봤더니 언제 죽어도 상관없이 나오니까 비싼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종신보험 다 나쁘고 그럼 다 정기보험으로 갈아타야겠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사람마다 또 달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사망보험을 언제 가입할지는 자녀의 독립 유무에 따라서 결정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자녀가 독립하기 전에,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릴 때 혹시나 가장이 사망하면 남겨진 가족들의 생계가 너무 걱정된다. 이러시면 정기보험을 가입하는 게 맞으시고 나는 그것도 걱정되지만 나중에 내 장례 비용도 내가 하고 상속도 좀 상속세 줄이면서 자녀들한테 물려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종신보험을 가입하시는 거예요. 아 목적이 또 다르구나. 네, 이렇게. 목적이 달라서 뭐가 나쁘고 뭐가 좋고는 없고 저는 그래도 가격 대비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우리 일반 서민들은 장례 비용과 지금 상속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거든요. 저 상속은 무슨 상속이에요? 그쵸, 무슨 상속이에요? 그냥 열심히 지금 살아야지 지금. 네, 그래서 남겨진 가족들의 생계 유지라는 목적만 봤을 때는 종신보다는 이제 정기보험을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또한 온라인 다이렉트로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온라인으로 가입해도 뭐 크게 봐야 되거나 이럴 게 없나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뭐 암에 걸렸다, 뇌혈관이다 이런 거는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진짜 나중에 보험금을 탈 때 이럴 때는 설계사들이 옆에서 좀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사망보험은 죽거나 살거나예요. 아, 그치. 논란의 소지가 없어요. 그러네. 그래서 이런 거는 설계사 없이 다이렉트로 가입하셔도 괜찮습니다. 아, 싸울 만한 뭐 그런 게 없으니까. 네, 그쵸. 간단하게 죽거나 얘기해서. 살거나니까. 아, 이거는 뭐 그러네요. 네네. 정기보험이라는 게 있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네. 정기보험이 생명보험사에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내가 죽었을 때 이게 걱정된다. 그러니까 가장이 죽었을 때 걱정된다 하면은 정기보험을 가입을 하고 네. 근데 뭐 상속이나 이럴 게 좀 필요하다 네. 하면은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네, 근데 맞습니다. 좀 근본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저 같은 30대 남자가 보험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이런 거를 준비를 해야 될까요? 아니요. 왜냐하면은 미혼은 준비하지 않아도 돼요. 아 미안. 아 미혼은 준비하지 않아도 되지. 네, 왜냐면 맞아. 미혼은 내가 나. 죽고 나서 누구한테 물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살아있을 아 때 그쵸. 네, 치료받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약간 지금 마음 한켠이 아팠어. 이게 현실. 네, 현실이니까 맞아 네, 현실이니까. 그래서 미혼한테는 추천드리지 않고 기혼자들한테는 이제 가장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잖아. 결혼하면 진짜 남겨진 가족의 생계까지 걱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혼자들한테는 이 정기보험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서는 그냥 추가 질문을 드리면 지금 영상을 쭉 찍으면서
뭐 이런 보험들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했던 것들 있잖아요. 뭐 실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건강보험 이제 필수적인 것도 네네. 있었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뭐 정기보험 이런 것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험료를 어느 정도 내야지 괜찮은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 네. 이것도 제가 공부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음. 그랬더니 보험에 대해서 음.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고 음. 보험에 대해서 보험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오. 보는 시각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보수와 진보네요. 그쵸. 그래서 제가 그거를 둘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오, 그래요? 네. 네. 그랬더니 보수적이라고 보시는 분들은 20대 기준으로는 4에서 6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 오. 그리고 30대는 5에서 6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 뭐 40대는 6에서 9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 이런 식으로 금액을 얘기해 주셨는데 네. 보험에 대해서 약간 진보이신 분들 있잖아. 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다다익선. 네, 이분들은 거의 2배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셨어요. 2배. 네, 아. 20대는 10만 원, 10만 원. 30대는 15만 원, 15만 원. 40대는 18만 원. 18만 원. 네, 이게 그러면은 혼자 기준인가요? 네 혼자 기준이요. 뭐 4인 가족 이러면 어떻게 해요? 4인 가족이면은 훨씬 늘어나는 거죠. 곱하기 4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은 집들이 거의 50만 네. 원 넘게 보험 내는 집도 많으시고 네. 저는 진짜 놀란 게 400만 원 내는 집도 봤었거든요. 400만 원이면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에요? 저축보험이요. 아, 저축을 그렇게 하시는구나. 대단하다. 네, 그래서 저는 어떤 기준을 정했냐면 음. 내가 만약에 지금 30대라면 보수적인 분들도 5에서 6만 원은 필요하다고 하는데 만약에 내가 1, 2만 원밖에 가입이 안 돼 있다. 그럼 나는 부족한 거다. 그리고 정말 다다익선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15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하는데 나 혼자 30만 원을 내고 있다. 그럼 나는 과한 거다. 이렇게 기준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요 사이에서 금액을 한번 조정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초아님은 그럼 보수인가요? 진보인가요? 저는 약간 보수적인 약간 보수. 편입니다. 아, 네. 저는 완전 초보수적인 편이어가지고 네. 저는 약간 극단에 있거든요. 보험 말고 투자를 하셔라 약간 이런 건데 사실 근데 보시는 분들 따라서 성향도 다 다르고 맞아요. 걱정하는 정도도 아마 다 다르실 거예요. 저도 이제 원래는 아무 생각이 없다가 부모님들 아프시고 이런 걸 겪다 보니까 굳이 필요가 없겠는데 했던 거고 아마 경험 따라서 또 다르실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에 보험 전문가를 또 모시고 이야기를 해봤어요. 많은 얘기를 했는데 영상 몇 편만 보시더라도 기본 정리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네, 제가 이제 마지막에는 우리 그 짬뿌님 짬부님. 네, 책 얘기를 자주 인용을 해서 하는데요. 그 살면서 한 번은 짠테크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불안한 시대에는 뭐든 불안하기 마련이지만 남의 말을 듣고 덜컥 떠하는 불안보다는 내가 충분히 공부하고 연습하고 쌓은 감으로 선택하는 불안이 더 감당하기 편하지 않을까? 네, 사실 보험이라는 게 네. 너무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말을 많이 듣는데 그렇게 선택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이렇게 영상도 보고 하시면서 내가 직접 공부하고 선택한다면 저는 조금이나마 후회가 덜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멋진 말, 너무 좋다. 짬부님 다음에 인터뷰 좀 해주세요. 네, 그러면은 보험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